여러분, 혹시 깊은 밤, 불 꺼진 방에서 혼자 바다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문득 섬뜩함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아는 저 푸른 바다 밑바닥, 빛조차 닿지 않는 그 심연 어딘가에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공포감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상상이 만들어낸 괴물이 아닙니다. 불과 80여 년 전 실제로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탄생했던 시대를 너무나 앞서갔던 강철 괴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45년 봄 제2차 세계대전의 끝자락, 천하를 호령하던 나치 독일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몰려 있었습니다. 동쪽에서는 소련군의 붉은 물결이, 서쪽에서는 연합군의 압도적인 화력이 베를린의 목통을 조여오고 있었죠. 히틀러의 제국은 불타오르고 있었고 패배는 기정사실처럼 보였습니다. 전 세계가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나치 수뇌부의 눈빛은 광기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판도를 단숨에 뒤집을 수 있는, 아니 적어도 연합군에게 씻을 수 없는 공포를 심어줄 수 있는 마지막 비밀 병기를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당시 바다의 상황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전쟁 초반 대서양은 독일 잠수함, 일명 유보트의 동무대였습니다.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가 훗날 회고록에서 전쟁 중 나를 정말로 두렵게 했던 유일한 존재는 유보트뿐이었다라고 고백했을 정도로 이 회색 늑대들은 연합군의 보급로를 끊어놓으며 영국을 아사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당시의 잠수함들이 물속을 자유자재로 누비고 다녔던 것은 아닙니다. 냉정하게 말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대부분의 잠수함은 잠수가 가능한 수상함에 가까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당시 주력이었던 7형 유보트를 예로 들어보죠. 이 녀석들은 기본적으로 디젤 엔진으로 움직였습니다. 즉 엔진을 돌리려면 공기가 필수적이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을 물 위에서 항해하다가 적을 발견하거나 공격을 받을 때만 배터리를 이용해 잠깐 물속으로 숨는 방식이었습니다. 마치 숨을 참는 수영선수처럼 말이죠. 물속에서는 속도도 느렸고 배터리가 다 닳기 전에 반드시 물 위로 올라와서 그 위험천만한 수면 위에서 시끄러운 디젤 엔진을 돌려 배터리를 충전해야만 했습니다. 전쟁 후반으로 갈수록 이는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연합군의 레이더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하늘에는 수많은 대잠 초계기들이 매의 눈으로 바다를 감시하고 있었으니까요. 숨을 실어 물 위로 머리를 내미는 순간 유보트는 사냥꾼에서 사냥감으로 전락했습니다. 수많은 독일의 젊은이들이 그렇게 차가운 대서양 깊은 곳으로 수장되었습니다. 독일 해군 사령부는 절망했습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연합군을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죠. 그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무기, 바다의 룰을 바꿀 게임 체인저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극비리에 탄생한 괴물,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21형 유보트 타이프 XXIU-보트, 코드명 일렉트로보트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잠수함은 단순히 기존 모델의 개량형이 아니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치면 피처폰에서 아이폰으로 넘어가는 것과 같은, 아니 그 이상의 혁명이었습니다. 현대 모든 잠수함의 어머니이자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의 정체를 지금부터 하나씩 해부해보겠습니다. 먼저 외형부터 보시죠. 기존 잠수함들은 무리 항해를 염두에 뒀기 때문에 선체에 갑판포도 달려있고 난간도 있고 울퉁불퉁한 구조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21형은 다릅니다. 마치 우주선이나 깊은 바닷속 고래처럼 매끈한 유선형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갑판포? 과감하게 떼어버렸습니다. 오로지 물속에서의 속도와 은밀함만을 위해 모든 불필요한 저항 요소를 제거한 겁니다. 이 디자인 덕분에 21형은 물속에서 무려 17노트 시속 약 31km라는 경이적인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당시 연합군의 주력 호위함들이 물 위에서 내는 속도보다 이 괴물이 물속에서 내는 속도가 더 빨랐다는 얘기입니다. 도망치는 놈이 쫓는 놈보다 빠르니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진짜 혁명은 선체 내부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일렉트로보트라는 별명답게 이 녀석은 배터리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기존 잠수함보다 무려 3배나 더 크고 강력한 괴물 같은 용량의 배터리를 선체 하부에 가득 채워 넣었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맞습니다. 더 이상 숨을 실어 자주 물 위로 올라올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21형은 스노클이라는 장치를 이용해 수면 살짝 아래에서 디젤 엔진을 돌려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었고, 일단 충전이 끝나면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 며칠이고 몇 주고 잠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프랑스 기지에서 출발해 대서양을 건너 미국 뉴욕 앞바다까지 가서 작전을 수행하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단 한 번도 물 위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잠수함이 탄생한 순간이었죠. 속도와 자막 능력만 뛰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 녀석은 지독할 정도로 은밀했습니다. 당시 연합군의 소나음파 탐지기 기술은 주로 엔진 소리나 스크류가 물살을 가르는 소리를 탐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21형은 물속에서 전기 모터로 움직일 때 믿을 수 없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크리핑 모터라고 불리는 특수 저수온 모터를 사용하면 말 그대로 유령처럼 소리 없이 연합군 수송선단의 코앞까지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칠흑 같은 밤바다, 아무런 경고음도 엔진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갑자기 바로 옆에서 어뢰가 튀어나와 아군 배를 두동강 내버리는 상황을요. 연합군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저승사자와 싸우는 공포였을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이 21형을 조사하면서 가장 놀랐던 부분은 바로 승조원들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구형 유보트들은 그야말로 강철관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수십 명의 남자들이 뿜어내는 땀 냄새, 디젤 연료 악취 화장실, 오물 냄새가 뒤섞인 찜통 속에서 시달려야 했죠. 하지만 21형은 달랐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이 잠수함에는 에어컨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었고 승조원들을 위한 샤워실, 심지어 신선한 식재료를 보관할 수 있는 대형 냉장고와 냉동고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 이건 잠수함이 아니라 바닷속 호텔 수준이었던 겁니다. 나치 수뇌부는 알았던 거죠. 기계의 성능만큼이나 그 기계를 다루는 인간의 컨디션이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쾌적한 환경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승조원들이 훨씬 더 치명적인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렇게 대단한 무기였다면 왜 나치는 전쟁에서 졌을까? 역사의 아이러니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1형 유보트는 그야말로 시대를 잘못하고 난 비운의 걸작이었습니다. 너무 늦게 그리고 너무 혼란스러운 시기에 태어났던 겁니다. 1944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지만 이미 독일 본토는 연합군의 밤낮 없는 전략, 폭격으로 쑥대밭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품을 공급할 공장들은 파괴되었고 철도는 끊겼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인력이었습니다. 숙련된 독일 엔지니어들은 이미 전선으로 끌려가 총알바지가 되었고 그 빈자리는 강제 수용소에서 끌려온 전쟁 포로들과 노예 노동자들로 채워졌습니다. 나치에 대한 증오심으로 가득 찬 이들이 과연 제대로 된 잠수함을 만들었을까요? 천만에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은밀하게 사보타주 태움을 감행했습니다. 중요한 배선의 연결을 반대로 하거나 용접을 허술하게 하고 나사를 헐겁게 조였죠. 결국 100여 척이 넘는 21형이 건조되었지만 실제로 전쟁 막바지에 작전에 투입될 수 있었던 것은 단 2척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제대로 된 공격 한번 해보지 못하고 독일은 항복 선언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 괴물들이 딱 6개월 아니 1년만 일찍 전장에 풀렸다면 제2차 세계대전의 결말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전쟁이 끝난 후 승리한 연합국들은 앞다투어 독일의 기술력을 약탈해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탐냈던 전리품이 바로 21형 유보트였습니다. 미국, 영국, 소련은 남은 21형을 자국으로 가져가 말 그대로 나사 하나까지 분해하며 그 경이로운 기술을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악마의 기술은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의 핵잠수함 경쟁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핵잠수함인 미국의 노틸러스호나 소련의 초기 핵잠수함들 모두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나치의 21형 유보트와 만나게 됩니다. 광기에 사로잡힌 독재자의 야욕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결국 단 한 명의 적도 죽이지 못한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린 비운의 강철 괴물 21형 유보트.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저 깊고 어두운 바닷속 어딘가에는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마지막 명령을 기다리며 영원히 잠들어 있는 유보트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 너무 지나친 비약일까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미스터리하고 충격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